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일으면서 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리플의 가격 약보합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지켜보면서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악재 뉴스들 잠깐 정리해보면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경기 불안정 상태, 더 나아가서 부동산 헝다그룹의 파산에 이르는 악재가 쏟아졌죠. 또한 SEC가 리플사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연일 쏟아졌었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또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 파산 신청 부인한다 하면서 미국 법원에 채무 조정 승인 요청한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조롱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에 속지 말고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토큰에 가치 투자를 길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님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위터 보게 돼도 SEC는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SEC가 또 말 바꾸기를 시전하고 있죠. 이번엔 이렇게 공식 문서까지 나오면서 SEC는 새로운 법원 제출해서 XRP가 시큐리티, 즉 증권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폭락하면서 XRP에 대한 투자를 이제 안 할래, 이제 코인 못 믿겠어 하면서 많이 매도하시고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부분 반드시 공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토큰에 대해서 코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오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통한 확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언제 될까 하는 그런 기사가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게 되면 SEC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고 승인을 미루고 있잖아요. ETF 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40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240일이라고 하면은 한 8개월 정도 되겠네요. 블랙록이 ETF 승인 신청을 보완해 지난달에 다시 제출한 점과 미국 대선이 또 내년 하반기에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승인 시점에 대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예정이 돼 있다는 점, 250일 정도 남아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 변수로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볼까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트에 따르면 연내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능성을 65%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SEC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8곳,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 GBTC 현물 ETF 전환을 동시 승인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을 것이라면서 오는 4분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는 4분기에 ETF가 승인될지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전투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번에 게리 겐슬러 SEC 측이 리플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의 저울질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내년까지 연기가 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가능성을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업계에서는 ETF 승인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가을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SEC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아크인베스트의 신청서는 연기하고 블랙록부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GBTC까지 총 9건의 신청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9월에서 10월엔 뭐가 있었죠? IMF 그리고 FSB 금융안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죠? G20 인도가 의장국으로 있는 G20 정상회담이 9월 9일에서 10일에 있다.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9월
그리고 10월, 더 나가서 연말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올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언급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의 저울질에 당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모으는 토큰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DCA 연속적으로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리플은 계속적으로 국가 단위 그리고 금융권, 금융 세력들, 비금융권, 핀테크 회사와도 계속적으로 나란히 앞으로 가고 있죠. CBDC를 구축하고 있음을 밝힌다 하면서 지금 어떤 국가들과 함께 하는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팔라우, 몬테네그로, 일본, 우루과이, 홍콩,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등등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최근 나온 싱가포르의 라이선스 획득, 그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의 결제기간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조차도 ODR 서비스의 확대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리플, CBDC 발행 지원 플랫폼은 계속적으로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세상의 앞날을 구축해가고 앞당겨 온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RP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락했죠. 이런 부분을 역사적 기회의 영역이라고 어떤 이들은 풀어가네요. 더 나아가서 시가총액은 지난주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거래자들은 매우 양극화됐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 많은 사람들은 빠른 회복이 오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덤프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평균 크립토 수익률은 수학적으로 역사적인 기회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서 기회와 위기 영역의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는 어차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극화에 휘둘릴 게 아니라 본인의 수량에 집중해 달라 권장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XRP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오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택이 될 것이다. XRP 지불을 수락하는 업체와 플랫폼 회사와 거래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은 3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죠.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 리플과 함께하는 거대 발표가 있는 큰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XRP와 함께 가는 그런 발표는 언제 되냐 이런 트위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 리플사는 미국의 금권 세력들과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페드나우에는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같이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XRP가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페드나우 서비스 개발에 기여했기 때문에 리플의 희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그 안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찰스 스왑,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미국의 금권 세력들 역시 미국의 페드나우 서비스를 장착하고 있고 그 안에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플과 이미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미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브릭스가 석유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현지 통화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법정 화폐로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브라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 달러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와 새로운 금융기관 시스템, 그 중에서는 XRP가 굉장히 중심에 있으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아간다. 시작 직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부분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역시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 역시도 리플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브릭스, 이번 달 말에 브릭스의 회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공동 통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디지털 루브라,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우면서 CBDC,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모색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미국의 달러를 붕괴시킨다는 그런 명목 하에 계속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앞날을 고대하면서 본인들이 짜놓은 판에 그 설계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덧붙여 봅니다. 브릭스는 그들만의 결제 방식과 통화 방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8월 22일부터 24일에 브릭스 회의가 있다는 부분, 미국 달러의 붕괴가 일어난다, 패권이 깨진다, 헤게모니가 깨진다라는 부분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하냐?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극체제로 향해 간다라는 부분과 점점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브라 그리고 브릭스의 공동통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미래에 있을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에 포문을 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리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금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세계 탑 티어 유대자본들이 다 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프트 2.0을 설계하고요. 모든 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망으로 이룩하고 CBDC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세상을 앞당기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의 포텐셜은 굉장히 현재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XRP, Current Price 굉장히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고 좋은 가격이다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꾸준하게 길게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